우리 기업 진출과 교민 공동체가 활발한 나라 베트남. 최근에 럼 서기장의 방한으로 양국 관계가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는데요. 고위급 교류 소식부터 향후 협력 방향까지 최영삼 주 베트남 대사 연결해 들어봅니다. 대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영삼 대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가장 먼저 최근 소식으로 시작해 봅니다. 지난달에 럼 베트남 서기장이 한국을 방문했는데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맞는 첫 국빈이었는데 전체적인 성과를 짚어본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여러 가지 물론 성과 또 의의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의의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상호에게 가장 중요한 파트너임을 서로에게 그리고 국제사회에 분명히 알리고 확인시켰다는 뜻이 있겠습니다. 사실 첫 번째 국빈 방한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베트남 입장에서는 우리 신정부 출범 이후에 첫 번째 국빈 방한하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 굉장히 강력한 희망을 표시해 왔습니다. 그만큼 한국을 중시한다라는 뜻을 보이고 싶었던 것입니다. 또 우리 입장에서는 베트남이야말로 첫 번째 국빈 방한 손님으로 맞이해야 되겠다라는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서로에게 전 세계에 대해서 서로 정말 중요한 나라라는 것을 분명히 행동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양국 정상께서 만나셔서 양국 관계가 지금까지 정말 잘해왔다라고 공개적으로 평가하고 하지만 앞으로 더 잘해 나갈 것이다 라는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천명하신 데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전통 교육 투자나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잘했지만 앞으로는 첨단 분야나 인프라나 방산 등 모든 분야에서 더 잘해 나갈 수 있다라고 구체적인 협력 방침을 천명한 데 있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과 베트남 서기장은 지난달에 정상회담을 갖고 공동 성명도 발표했는데요. 먼저 주요 내용을 직접 들어보시죠. 한국과 베트남 양국은 서로의 3위 교역국일 정도로 긴밀한 협력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올해 한 베트남 FTA 발효 10주년을 맞아 우리 양국은 2030년까지 교역 규모 1,500억 불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네, 대통령의 언급과 같이 올해는 한 베트남 FTA 발효 10주년이 되는 해인데요. 지난 10년간 양국 교역과 투자에 있어서 어떤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네, 정말 지난 10년간 양국 간 교역과 투자에 있어서는 상정벽해와 같은 엄청난 변화가 있었습니다. 양적인 변화, 질적인 변화 모두 다 있었는데요. 양적으로는 엄청난 확대가 있었고 질적으로는 깊은 심화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통계를 뽑아보면 양적인 측면에서 FTA가 발효되었던 지난 2015년에 양국 간 교역 규모가 약 400억 달러가 조금 안 되었었습니다. 하지만 작년에는 거의 90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불과 10여 년 만에 양국 간 교역 규모가 2배 넘게 크게 성장했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한국 기업으로서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도 10,000개 이상에 달할 정도로 급속한 숫자상의 확대가 있었습니다. 질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베트남에서 일대 섬유 제품이라든가 신발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만들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10여 년 전에는 그런 측면도 많았습니다. 여전히 그런 측면도 있고요. 하지만 지금 현재 삼성전자 베트남 공장에서 1년에 약 1억 대 이상씩 지난 10년 동안 총 10억 대 이상을 스마트폰을 만들어서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의 2대 중에 1대는 베트남에서 생산되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만큼 협력 분야가 첨단 분야로까지 깊어지는 심화의 현상도 크게 있었습니다. 네, 정말 경제 협력이 날이 갈수록 발전해온 양국인데요. 양국 정상은 2030년까지 교역 규모를 1,500억 달러 규모로 확대하기로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양국이 좀 집중해야 할 핵심 산업 분야를 꼽는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지금까지는 양국 간의 경제협력 분야가 베트남에서 저렴하고 질 좋은 노동력을 활용한 노동집약적인 그런 전통 제조업 분야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었는데요. 앞으로는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핵심 산업협력 분야라고 한다면 가장 먼저는 미래 첨단 산업 분야가 중심이 될 것이라고 하는 점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나라의 모든 고기술 산업들이 베트남으로 가는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우려를 하시기도 하십니다만
그것이 아니고요. 베트남이 지금 확보하고 있는 수많은 소프트웨어 인력이라든가 첨단 인력들을 저희가 현지에서 직접 활용하게 된다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첨단 제조업 등 제조업 분야뿐만 아니라 아주 새로운 분야에 있어서 산업들이 협력 분야가 될 것입니다. 베트남은 최근 우리 K컬처 산업과 같이 V컬처 산업을 일으키고자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베트남의 문화산업 협력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 한국은 가장 큰 발전 모델이 되고 협력 모델이 될 것입니다. 또 최근 뉴스, 언론상의 보도가 되고 있는 것처럼 국방 방산 분야도 정말로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협력 분야가 될 것입니다. 끝으로는 베트남도 이제 한국과 같이 모든 것을 잘 갖춘 현대화된 국가 건설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 고속철이라든가 원전이라든가 스마트 공항이라든가 스마트 항만 같은 여러 가지 인프라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세계적인 기술 수준과 능력을 갖춘 우리 기업들이 진출하는 것 역시 새로운 협력 분야가 될 것입니다. 아주 크게 기대가 됩니다. 네, 앞으로의 또 미래 협력을 위해서 국가 차원뿐만이 아니고 이 대사관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많은 노력을 또 기울이고 계실 텐데요. 어떤 부분에 좀 중점을 두고 추진 중이신지요? 네, 지난달 8월 중순에 또롬 당서기장님의 국빈 방한이 끝난 다음에 저는 여기 베트남 하노이에 돌아와서 정말 바빴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님과 또롬 당서기장 간에 합의된 여러 사항들을 중앙부처 고위급 인사들하고 만나서 어떻게 잘 이행할 수 있을까 이렇게 협의하기 위한 그런 소통을 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여기 하노이에 돌아와서 그동안 경제부총리를 포함해서 외교부라든가 재무부의 장차관님 등을 만나서 모든 협력 사항들을 양국 중앙부처 차원에서 어떻게 이행하고 또 지원해 나갈 것인지 이렇게 협의했습니다. 바로 이런 노력들을 저희 대사관에서 해왔고 앞으로도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만 이렇게 큰 의지를 밝힌다고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현장에서는 기업들이 실제 진출한 각 지방 차원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최근에 이곳의 유명한 다낭시라든가 호지민시를 방문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또 우리 기업과 교민들을 위한 지원을 당부하기도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 가지 협력들이 현장에서 잘 이루어지게 하는 조치인데 앞으로도 그런 노력을 계속할 것이고요. 또 1년에 한두 번씩 특정 베트남의 지방 성시와 우리 기업들을 매치시켜주는 미드코리아 행사 같은 것들도 앞으로도 굉장히 빈도 높게 또 긴밀하게 시행할 예정입니다. 끝으로는 이런 분위기를 잘 조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정부가 기업이 잘한다고 해도 전반적인 양국 간의 우호 분위기가 조성이 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음 달 10월 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세계적인 소프라노시죠. 조수미 선생님의 하노이 공연도 저희가 특별히 추진해서 이곳에서 우호 정서를 일으키기 위한 노력을 많이 준비하고 있고요. 또 1년에 500만 명씩 한국 우리 국민들이 베트남을 오고 계시는데 행여나 불민스러운 일로 양국 간의 우호 감정이 나빠지는 일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영사조력 등을 통해서 모든 일들이 잘 원만하게 예방되고 또 잘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다양한 협력과 교류를 통해서 양국이 함께 성장하는 동반자로 거듭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영삼 주 베트남 대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